여러분, 알파고 기억하시죠? 지난 2016년 이세돌 구단과 아주 열띤 대국을 펼쳤던 인공지능 알파고. 저 이때 너무 소름이었는데요. 알파고가 4승 1패로 어떻게 보면 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적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가설이 또다시 증명되는 순간이어서 좀 뭐랄까 슬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던 순간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인공지능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또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우리의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AI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그리고 사물과 사물이 서로 연결되는 세상. 초연결 시대를 구현하는 사물 인터넷의 확산은 또 다른 가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기에 그 가치와 가능성이 빛을 발하는 것, 바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입니다. 사물 인터넷의 산물이자 정보의 바다, 그 깊이와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몸집을 형성하고 있는 빅데이터는 보석과 비교하자면 아직 가공하지 않은 원석이라고 볼 수 있죠. 전문가가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보석의 가치가 달라지듯 빅데이터 또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이를 통해 각 분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빅데이터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 존재로 대두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빅데이터 속에서 원하는 가치를 캐내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동원되고 있을까요? 여기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사람이 하는 작업과 인공지능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빅데이터 속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직업 중 하나인데요. 손소영 교수의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강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엔 컴퓨터 모니터와 마주하고 있는 그녀. 그녀를 지칭하는 또 다른 이름은 데이터 마이너입니다. 데이터 마이너란 데이터와 광부라는 의미의 마이너를 합쳐놓은 말로 광물을 캐내는 광부처럼 데이터를 캐내는 사람을 의미하죠. 우선 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잘 모아서 보관을 해야 되고 또 그 데이터를 추출하고 또 그 데이터를 용도에 맞게끔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분석한 결과에서 함의를 얻어내는 그런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대용량으로 축적된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규모로 형성된 데이터 속에서 특정 정보를 추출하는 일이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는 형태가 불규칙적이며 범위 또한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의 바다 속에서 목표로 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처리, 변환을 거쳐 패턴 분석을 통한 해석까지 이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데이터를 탐색하고 분석한다는 면에서 통계학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통계학은 비교적 크지 않은 범위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가설 검증을 목표로 하지만 데이터 마이닝은 비계획적으로 형성된 대규모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며 분석 대상을 예측하기 위한 모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마이닝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를 푼다는 것보다는 무엇을 푸느냐, 왜 푸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데이터 마이너는 어떤 그 분석적인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문제를 직시하고 어떤 문제가 중요하냐. 그래서 사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좋은 데이터 마이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결과는 어떤 곳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인터넷 쇼핑몰에선 구매자의 소비 패턴과 성향을 분석해 개인 맞춤형 상품들을 추천해주고요. 제조업 분야에선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분석해 그 결과로 불량품이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는 등 제품의 품질 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미래의 유가를 예측할 수도 있는데요. 국내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수를 결합해 유가 정보를 예측하고 변동하는 유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할 수 있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예측 시스템. 데이터 마이닝의 활용 분야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만큼 데이터 마이닝 전문가의 역할 또한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요. 손소영 교수팀은 최근 5년간 스페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주제로 교통, 환경 등의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 마이닝 연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중 교통 시스템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통해 데이터 마이닝의 과정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세부 주제는 지선버스 노선 추천에 관한 연구입니다. 연구진은 택시에 부착된 GPS 센서로부터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인 시간과 위치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위치 데이터로부터 택시가 지나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도로명을 모은 다음 택시의 이동 경로 데이터를 추출해냈죠. 이를 통해 소규모 지역권을 최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선버스 노선을 찾아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빅데이터를 통해 확률상의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에서도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때문에 데이터 마이너는 타겟 변수를 설정하는 안목과 함께 분석 기술 등의 지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융합적인 자세를 지니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미래의 주역이 될 지금 젊은 연구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분야만 너무 고집을 하지 말고 탑다운으로 생각을 해서 좀 새로운 그 해결 방안도 같이 생각합니다. 융합 마인드로 가지고 가면 훨씬 그 다른 분야에서 접근하는 것을 이해하기 쉽고 또 그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그 개발의 방법 또는 분석하는 어떤 자세 이런 것이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오면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음성 인식 기술의 활용인데요. 제가 한번 이 인공지능 스피커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I, 4차 산업혁명이 뭐야? 4차 산업혁명 세계경제포럼은 2016년 1월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제시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혁명에 기반하여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의 융합의 시대로 정의했어요. 와, 근데 전 들어도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좀 쉬운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넌 어떻게 태어났어? 사람들의 작은 바람이 저를 만들었어요. 오, 그렇죠. 인공지능을 향한 우리의 열망이 이렇게 음성인식 스피커가 탄생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재밌네요. 이제 혼자 있어도 요즘 워낙 1인 가구가 많은데 심심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예. 저희 집에도 한번 한 녀석 입양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사물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새삼 놀랍기도 하고 또 얘기를 나누는 쏠쏠한 그런 재미도 있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는 분야,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의 시대가 도래한 이후 가장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인공지능 시장입니다. 오늘 날씨 어때? 오늘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1도 높은 22도, 최저 기온은 3도 낮은 9도가 되겠습니다.
알파고의 등장과 더불어 인공지능의 개념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건 사람의 말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스피커의 등장에서부터였죠.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그리고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을 말합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의 관여 없이도 스스로 빅데이터 속에서 지식의 패턴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 원리는 바로 학습 능력입니다. 딥러닝이라는 용어가 바로 여기에서 등장하죠. 사람의 뇌신경을 모방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컴퓨터 스스로 추론과 판단을 하는 딥러닝. 이러한 기능의 활용 가능성은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죠. 인공지능 기술은 매우 브로드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 하나만 꽂으라면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을 꽂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딥러닝 전과 딥러닝 후라고 분류할 수도 있어요. 2006년 기준으로 딥러닝 알고리즘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능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많은 데이터들이 지속적으로 모임에 따라서 기존에 상상하지 못했던 정도 수준에서의 고성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내일 날씨 알려줘. 사람과 사물의 대화가 가능한 시대.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대화는 우리에게 그리 낯선 일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스피커의 활용도가 점차 커지면서 그 기능 또한 지능화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스피커가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서버와 연결을 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학습된 기기 자체만으로 음성 인식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이 집약된 스피커의 진화, 그 개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의 한 연구실을 찾았는데요. 인공지능 스피커를 개발하는데 수많은 연구 단계를 거쳐야 한다면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음성 데이터를 수집하는 겁니다. 음성을 인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기기이기에 모델링할 음성 데이터가 필수적인 것이죠.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장비도 개발과 연구를 위해선 연구진 한 명 한 명의 수고와 손길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음성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음성 인식을 할 때 언어 모델 구축이라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데 인식기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학습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실 한쪽에선 인공지능 스피커의 목소리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텍스트를 입력하고 이를 인식한 스피커가 실제 음성으로 말하는 음성 합성 단계입니다.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처럼 인공지능과 소통하기 위한 작업. 한양대학교 음성인형 신호처리 머신러닝 연구실 프로토입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감미롭게 책을 읽어줄 수도 있죠.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일을 걸어가야지. 관건은 기계의 목소리가 얼마나 실제감이 있는가입니다. 실제 이제 음성 합성 기술이 AI 스피커나 이런 데도 들어가고 로봇이나 AI랑 이제 사람이 실제로 소통하는 느낌을 주려면 이제 텍스트를 실제로 목소리로 만드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음성 합성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목소리를 인공지능이 인식하기 위해선 어떠한 환경에서도 화자의 목소리를 잡아내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연구진은 실내 공간에서 대화할 때 울리는 잔향 제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포채널 마이크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를 통해 원하지 않는 방향에서 나오는 소리를 감소시키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찾아내는 빔포밍 기술을 적용할 수 있죠.
우리가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말을 할 때도 목소리 사이사이엔 잡음이 섞여 있습니다. 스피커는 통신이 연결된 순간부터 인식을 하기 때문에 초반 구간을 잡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구진은 통계적 모델링을 통해 특정 구간에서의 음성 확률과 잡음 확률을 접근하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며 인공지능이 잡음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잡음 제거 같은 경우에는 음성 통신 관점에서는 그 사용자들의 그 청취감을 좀 떨어뜨리는, 음성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는 게 첫 번째고, 음성 인식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그 명령어를 얘기를 할 때 그 인식률을 떨어뜨리는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탑재시켜 인터넷과 연결하지 않아도 딥러닝이 가능한 인공지능 스피커. 연구진이 개발하고 있는 스피커는 장소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 어디에든 함께 있을 수 있는데요. 수면 결과 알려줘. 거실이 아닌 방 안으로 인공지능이 들어온다면 스피커가 수면의 질을 체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간밤에 내가 얼마나 코를 골았는지 인공지능 스피커가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연구진은 인공지능에게 코골이 정보와 무호흡증 정보를 딥러닝의 정답으로 알려주고, 인공지능 스피커는 최종적으로 코골이 패턴과 무호흡증을 분류하는 학습을 진행합니다. 수면 체크해줘. 음성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수면 시 나타나는 숨소리까지 인지해 잠의 패턴과 품질을 분석하는 인공지능 스피커. 코를 심하게 고는 이들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되는 사람이라면 매일 인공지능에게 분석을 맡기는 것도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겠죠. 최근의 연구 동향 중에 하나는 그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클라우드 서버로 보내지 말고 이 디바이스 안에서 최대한 우리가 모든 서비스들을 한번 가능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연구의 니즈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 AI 스피커의 그 어떤 스펙이 매우 고도화되고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 최대한 프라이버시 이슈 없이, 즉 네트워크에 대한 연결 없이 저희가 그 일련의 AI 인공지능 서비스를 가능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성을 채워주는 음악. 그런데 지금 듣고 있는 이 노래가 인공지능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창작의 영역은 지금 인공지능과의 공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헤어지기 싫지만 시간이 많이 늦었다. 내일을 준비해 하니 just so have a good night. Yeah, yeah. 잠에들기까지라도 옆에 있는 듯한 앨범 녹음 작업이 진행 중인 이곳. 가수는 노래를 부르고 한쪽에선 음악 프로그램을 활용해 프로듀싱하는 모습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앨범 녹음 현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하지만 오늘 이루어지는 이 녹음은 조금 특별하다고 합니다. AI 작곡으로 탄생한 노래에 생명을 불어넣는 새로운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작년에 이제 AI랑 같이 이렇게 곡을 작업해서 이제 디지털 러브라는 노래를 발매했는데요. 지금 이제 새롭게 다시 녹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 손에 닿지 않고 뭔가 음악이 생명체라고 비유하면은 새 생명체가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누구의 손도 닿지 않고 음악이 만들어지는,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굉장히 그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생각했던 예술 분야에 서서히 스며들고 있는 인공지능.
최근 변화의 시대에 동승한 작곡가 누보는 AI 작곡 프로그램을 활용해 곡 작업을 하며 그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흔히 AI가 작곡을 한다고 하면 뚝딱하고 음악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의 곡을 완성하는 건 여전히 작곡가의 몫이라고 하는데요. AI 음악,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AI를 이용해서 곡을 하나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 사람의 손, 제 손을 거쳐서 곡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뭐 가사도 쓰고 그리고 제가 직접 녹음도 해가지고 이제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이제 믹싱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AI 쪽에서 곡이 이제 하나가 나와요. 한 사이트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곡을 딱 받으면은 미디 파일로 이렇게 딱 올릴 수 있게 저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 거기서 사용했던 코드나 멜로디나 뭐 리드 멜로디 같은 거 아니면 혹은 사운드도 굉장히 괜찮은 사운드가 많이 나와요. 그거를 이제 차용해서 제가 곡을 만들죠. AI로 작곡을 하기 위해선 AI 작곡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딥러닝으로 음악적 이론을 학습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하는 건데요. 곡의 장르, 분위기, 클라이맥스 시간 등 작곡을 위한 기본 설정을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음악 파일이 생성됩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 디지털 악보가 만들어졌다는 건 작곡가가 머릿속으로 떠올린 음악을 제작하는 시간이 단축됐다는 뜻인데요. 이제 작곡가가 나설 차례입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곡에 자신의 개성을 입혀 편곡하는 건데요. 멜로디를 확인하며 본인이 상상하던 음악을 현실로 그려냄으로써 우리를 울고 웃게 하는 음악을 만드는 거죠. AI가 만든 노래와 작곡가의 편곡이 더해진 노래. 편곡 과정을 거친 후에 조금 더 풍부해진 소리에서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죠. 여기에 멜로디와 어울리는 노랫말이 더해져 절로 흥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음악은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고 하죠. 그 힘은 작곡가가 자신의 감성을 녹여내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건 역시 사람. AI 작곡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이유, 여기에 있는 건데요. 이것이 사람과 인공지능의 협업을 가능케 하는 거죠. 사실 처음에는 좀 약간 뭐라 그럴까 거리감을 좀 둔다 그래야 되나 무의식적으로. 왜냐면 기계잖아요. 뭔가 음악은 약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 같은 느낌인데 기계가 침범한다고 생각하니까 옛날 그런 로봇 영화 그럼 지구를 침략당하는 약간 그런 게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랬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뭐 인간의 감정을 뛰어넘을 순 없고 확실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좋은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일단. AI와의 협업은 작곡가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무 연습에 한창인 한 신인 그룹. 이들은 AI 작곡을 통해 만든 노래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꿈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노래를 접한 이들에게도 AI 음악은 신선한 음악이자 새로운 도전이라고 합니다. Everyday beach, a week,
안녕하십니까, 어이쿠입니다. 저희가 작곡을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번에 AI 시스템이라는 신선한 소스로 한번 너희들도 같이 도전해보는 게 어떻냐 하셔서 저희도 또 그 얘기를 듣고 다 되게 새로운데 되게 기존에 없었던 것처럼 뭔가 저희가 첫 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첫 그 틀을 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도전 정신과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번에 도전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확실히 AI가 만든 노래와 작곡가분들이 만드신 이제 노래는 가장 크게 다른 건 확실히 감정선이 가장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AI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편리하게 나오지만 작곡가분들은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감정을 소모하여서 이제 음악을 만드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차이가 큰 것 같아요. AI가 만들어준 음악은 커다란 다이아몬드 같아요. 뭐랄까, 저희 작곡가분들이나 아티스트분들은 되게 그 작고 예쁜 다이아몬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긁어내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 그 커다란 다이아몬드를 AI가 제공을 해주면 이제 나머지는 저희 아티스트가 더 노력으로 채우고 더 갈고 닦아서 예쁜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하지 않았던 AI와 함께하는 작업을 저희가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 더 좋은 작업물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작업물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고 어이크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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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에이마스라고 음악의 영역에 불어온 인공지능 바람. 이로 인해 작곡가, 제작자, 가수 등 음악계 종사자들은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데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음악 역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낸 음악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AI 작곡은 사람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공생하는 관계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작곡가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또 하나의 영감을 얻게 하는 되게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게 AI가 될 거고, 그래서 결국에 얻는 거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다. 내가 좀 되게 번거로운 일들을 음악을 만들었을 때 계속 해왔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인공지능이 좀 대신 해주고, 그냥 일반 사용자들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작의 영역에 되게 그런 즐거움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가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음악을 더 재밌게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음악뿐만이 아니라 이 예술 전반에 있어서 인간이 그동안 어떤 창의성이라고 했었던 부분에 대한 어떤 물음들도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 결국에는 인간의 어떤 존재에 대한 물음으로 이 AI라는 기술 자체가 되게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점은 굉장히 넓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속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AI는 의료 분야의 풍경을 바꿔놓았습니다. 인공지능이 의사와 함께 일을 시작한 건데요. 의사를 대신해 환자의 검사 데이터를 분석하고 암을 진단하는 AI 닥터가 바로 그것. 방대한 의학 전문 자료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수많은 데이터를 순식간에 비교 분석해 의사가 암을 진단하는 시간을 단축시켜 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치료법까지 제시해 줍니다. 이처럼 스마트 헬스 케어를 가능케 하는 AI는 또 어떤 곳에 적용돼 있을까요? AI 안구 검진 기기를 개발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증가, 노환 등으로 인해 눈 건강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요즘. 시력 저하보다 걱정되는 건 질병으로 인한 시력 상실일 텐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눈을 촬영하는 것만으로 녹내장, 백내장과 같은 안구 질환을 조기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안저 검사는 최근 수요가 굉장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당뇨 환자라든지 노인성 어떤 질환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제 안질환이 많이 생기는 것도 있고요.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약 당뇨 환자의 3분의 1이 안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당뇨병 환자분들이 어떤 큰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 있는 내과 의원에 방문을 하게 되고요. 또한 이제 노인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검진센터라든지 어떤 간단한 내과 의원 진료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안질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질환을 모르고 놓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과 의원이라든지 검진센터에 있는 가정의사분들이 손쉽게 안과의사 수준으로 어떤 이런 질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 프로그램이 쓰입니다. 우리는 눈에 이상이 생기면 안과를 찾습니다. 그리고 안저 검사를 진행한 후 의사가 이를 바탕으로 질병의 유무를 판단하는데요. 안과 검진은 검사 데이터와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눈 건강 모니터링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AI 안구 검진 기기는 의사의 도움 없이도 질병을 손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검사자가 기기 앞에 앉아 안구 사진을 찍으면 스스로 질병을 검진해내는 AI 안구 검진 기기.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가 안구 사진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녹내장, 망막 질환 여부 등을 알려주는데요. 덕분에 질병의 정밀 검사와 빠른 치료 등 후속 조치가 가능하죠. 저 안저 검사에서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게 되는데요. 저희 AI 프로그램을 크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고요. 우환인지 좌환인지 말을 해줍니다. 그 다음 망막 질환이 있는지, 그리고 녹내장 의증이 있는지, 백내장 의심되는지 이렇게 신호등 색깔로 표시를 해주고요.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만든 이유는 저희가 타겟하는 게 안과 의사분들이 아니라 내과 의원이라든지 가정 의사분들, 이렇게 당뇨 환자들, 고령자들을 만나는 그런 어떤 검진의 개념으로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런 쉬운 UI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딱 한눈에 보고도 전체적으로 눈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지금 녹내장 의심이 보인다, 그리고 백내장 의심이 된다 라는 것들을 나타내주게 됩니다. AI 안구 검진이 가능한 건 사람이 물체를 인식하는 과정과 흡사한 딥러닝이 적용된 덕분입니다. 영상 속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질병을 판단할 수 있는지 학습시켜 놓은 후 특정 질병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면 화면상으로 질병을 표시해 주는데요. AI 안구 검진이 상용화된다면 2차 질병으로 인한 안구 질환의 모니터링이 조금 더 쉬워지겠죠. 많은 AI 기기들이 사실은 쌓여있는 데이터베이스만을 가지고 와서 후향적인 어떤 그런 진행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오는 환자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방문하는 환자에 대해 AI 검사를 주는 전향적인 검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인도, 베트남 등의 병원에서는 실제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AI 검진 기기는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며 질병의 발견을 돕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업무 과중이 줄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요. 환자들은 검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조기 진단을 통해 질병의 확산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시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질병을 손쉽게 검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AI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혜택이죠. 질병의 특징을 학습시키면 스스로 질병을 진단하는 똑똑한 기기. AI 안구 검진 기기로 질병의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선 질병에 반응하는 민감도를 높여야 한다는 숙제가 있는데요. 질병 진단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의 개발 연구가 지속된다면 더욱 똑똑한 검진 시스템이 등장할 것입니다. 100%의 정확도보다는 더 높은 민감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질병을 빨리 발견하는 거, 얼리 디텍션을 하는 부분이 어떤 저희가 가진 미션이자 의료계에서 AI가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정확도보단 얼마나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민감하게 환자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 헬스케어는 질병을 편리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중 치매 환자를 위한 로봇 연구에 한창인 한 센터를 찾았습니다. 뇌 손상으로 인해 인지 기능이 저하되며 기억을 잃게 되는 무섭고도 슬픈 질병, 치매. 현대의학으론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게 중요한데요. 이들은 치매 환자의 생활을 관리해주는 AI 감성 로봇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치매에 대한 그런 치료적 접근은 전통적으로 약물적 치료 접근과 비약물적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약물적 방법에는 주로 이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지요법이라든지 음악, 미술, 원예요법 등이 대표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고 있어요.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로봇이 비약물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감성형의 로봇을 통한 어떤 인터랙션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제한점이 있어서 저는 감성을 기반으로 한 AI 로봇을 치매 케어에 활용을 하고자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그레한 두 볼, 옅은 미소가 인상적인 로봇. 어르신들이 귀여운 손자를 부를 때 강아지라 부르는 것을 본따서 강아지라 이름 붙였는데요. 이 귀여운 로봇에는 어떤 기능이 숨어 있을까요? 얼굴을 인식하고 반갑게 인사하며 대화를 건네는 로봇. 체조 콘텐츠를 통해 반복적인 움직임을 유도해 치매 증상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 모든 상호작용 속엔 로봇과 인간의 감정 교류가 녹아 있습니다. 네, 이 강아지는 이제 대화 기능, 그다음에 운동 기능, 그리고 사진 찍기 기능, 또 기타 등등의 콘텐츠를 담고 있습니다. 대화하기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화하기는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르신이 오시면 어르신의 얼굴을 알아보고 다정하게 인사도 건네고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의 질문에 자연스럽게 얘기도 건네주기 때문에 그게 가장 직접적인 상호작용이지 않을까 합니다. 밥은 먹었니? 배고파요. 치매가 진행되면 언어 능력이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치매 케어 로봇의 대화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름이 뭐야? 저는 인공지능 안내 로봇 강아지입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인지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감성 AI 로봇. 저는 인공지능 로봇이라 정확한 IQ는 치매 환자에게 최적화된 간단 명료한 대화, 그리고 안정감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요. 대인관계를 맺기 힘든 치매 환자의 말벗이 되어 치매 환자, 더 나아가 치매 환자 가족에게 건강한 삶을 선물해 줄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치매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중재를 반복적으로 노출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상대방과 대화하는 그런 능력들도 증가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는 인지 기능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향후에는 일상생활 능력에까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학과 의학의 융합. AI를 활용한 헬스케어는 스마트시티에서 볼 수 있는 똑똑한 기술 중 하나일 텐데요. 인간의 감성을 똑 닮은 인공지능 로봇을 통한 스마트 헬스케어. 제 이름은 강아지예요. 감성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케어로 더 나은 AI 의료 서비스를 경험할 그날이 사뭇 기대가 되네요. 아빠가 누구야? 사실 이제 보건의료 분야라는 거는 이제 인간의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인간에게 어떤 케어를 제공하는 그런 전문 분야고요. 과학기술 분야라는 것은
로봇의 어떤 플랫폼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같은 컨텐츠 같은 거를 개발하는 어떤 산출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전문 분야에서 연구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이 결과물을 사람들한테, 인간을 대상으로 한테 적용했을 때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한 그 보건의료 서비스 영역과 그 과학기술 전문 분야는 융합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기도 하고 또 기대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자리인데요. 이 일자리 문제로 인해서 AI의 도입에 대해서 찬반이 갈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인공지능이 대신할 일자리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인해서 새로 만들어질 일자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AI 시대가 도래한 지금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게 사실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새로운 직종의 탄생을 예고했는데요.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자,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동향을 파악하는 의료정보 분석사와 같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죠. 한편 판매업, 제조업과 같은 자동화 고위험군일수록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사람이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단순 업무를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단 말인데요. 이는 사라진 업종의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이동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인간이 해야 될 일 중에서 상당 부분을 로봇과 인공지능이 대신하고 그 대신에 인간은 창조적이고 즐거운 일을 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기 전부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득과 실이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그리는 방법을 배우기도 했는데요. 인간의 학습 능력을 탑재한 인공지능으로 또 한 번 변화의 시대에 선 우리. 그 속에서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건 오롯이 사람들의 몫일 겁니다. 사람의 두뇌를 본떠 만든 인공지능. 이제 기계가 인간을 이해하는 시대가 도래한 걸까요? 미래를 예측하고 설계해 나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이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삶 한번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분명한 건 아무리 스마트한 기술이라도 사람을 위해 사용됐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난다는 겁니다.